요즘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들끼리 벌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 집행위원회까지 나서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나섰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뭐 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실트론의 미국 공장 증설 계획 등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장을 지을 부지가 마땅하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핵심 연구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을 지을 땅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은 많지 않습니까? 일단 뭐 부품 협력업체 같은 연계 효과가 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상당히 큰 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땅을 확보하기가 이렇게 큰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부지 확보 단계에서 보상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에 봉착을 해서 제대로 이 부지 선정이라든가 작업 과정이 이루어지지 순탄치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 2018년 12월에 조성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20조 사업인데 3년째 첫 삽도 못 떴다. 어떤 게 이유입니까? 일단 뭐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로 정부 심의가 좀 늦어진 영향이 가장 큰데요. 예. 2018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년 뒤인 2019년쯤에는 사업단지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2019년 3월에 사업단지 승인 신청을 했었고 2020년 초에 승인 심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한 차례 심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21년 3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에 이르게 됐는데 산업단지 승인 신청부터 계획 승인까지 무려 2년이 걸린 셈입니다. 심의가 2년이 걸렸다.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당초 이제 정부가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가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 눈치 보면서 계속 결정을 미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예. 이 밖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했었고 용인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안산시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서면서 상당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주민들이 토지 보상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산단 조성 소식에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그 감정 평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결과 토지 수용률은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무려 120조를 쓰는 사업인데 일자리며 경제 활력이며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못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와 달리 이 세계 주요국들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양현주 기자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미국입니다. 지난해 6월 바이든 행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4대 핵심 품목 중 하나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을 잇따라 유치하며 반도체 제조 동맹 구축에 나섰습니다. 미 하원 역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며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10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미국보다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빅펀드와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을 통한 자금 지원도 활발합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2만여 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반도체를 6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향후 3년간 1,45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일본은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만은 고급 인재 육성과 클러스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 투자 경쟁이 앞으로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반도체 투자는 5년 이상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대규모로 정부가 지원해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을 해서 초격차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어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를 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는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관련법도 통과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관련법이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예. 올해 1월 공포가 됐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를 설치하고요. 첨단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육성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이라든가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사업 추진할 때 행정 편의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반쪽짜리 법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사실 뭐 겉모습만 보면은 뭐 완벽합니다. 법안 내용은 완벽한데 실제 업계들이 요구했던 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할 때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세제 혜택을 달라라고 기존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20% 정도,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10%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또 반도체 학과 증원해서 반도체 관련된 특수 인력들, 핵심 인력들 증원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법안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 인력 같은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R&D 인력들은 주 52시간제에서 좀 제외시켜달라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법안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충분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진짜 빅3 산업으로 좀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육성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이죠. 이대로 경쟁국들한테 밀려서는 안 되겠죠. 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인력을 좀 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업계에서는 매년 1,500명 정도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예. 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이유로 현재 배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 받아서 학과 신설하는데 그럼 지방대는 왜 배제를 하느냐라는 그런 성토도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지역 균형 발전 논리가 개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 외에도 대기업들이 공장 지을 때 세제 혜택을 좀 늘려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시설 투자는 조 단위에 상당히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특혜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이런 세제 혜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도 반도체 육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나라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선도국 지위에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또 기업들의 연구와 시설 투자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늘리고 반도체 인력을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반도체 분야 인력에 한해서는 52시간제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두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일단 유튜브 제목은 반도체 강국을 사수하라라고 뽑아봤고요. 해시태그는 반도체 펀드 50조 10만 양병설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용우 기자였습니다.